벌써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생존하지 못할 확률도 아주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옐로스톤 초화산 때문일지도 모른다네요? 세상에나, 겁이 나긴 하지만 사실부터 확인해보자고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아마 다들 옐로스톤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덕분에 옐로스톤 공원이 멋진 간헐천과 온천을 뽐낼 수 있는 거랍니다. 반면 옐로스톤 아래에는 거대한 공간 안에 뜨거운 액체 함석이 가득 차 있는데요. 마그마라고 하죠.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공간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꼭대기 아래에서 마그마가 가득 찬 저수지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지하 공간이 넓을수록 마그마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저수지에 들어있는 마그마는 너비 71km, 길이 48km, 깊이 19km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사실 이 정도 양의 마그마라면 그랜드 캐년을 한두 번이 아니라 11번은 채울 겁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마그마 저수지가 지표면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면이 1년에 약 7.6cm씩 융기하고 있죠.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1년 사이에 화산 위 지면의 높이가 약 30cm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아직 지구 멸망을 외치지는 마세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는 2015년에 이 과정이 중단되었거나 심각하게 지연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 화산에서 별다른 흥미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지반 상승과 하락은 옐로스톤 초화산이 숨을 쉬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폭발하지는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는 거죠. 또한 옐로스톤은 활화산의 상태로 화산 폭발 지수도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확실히 꽤 높은 수치이지만 이 화산이 폭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종말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1000마리 이상의 들소가 최근에 공원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옐로스톤 관리부처는 이 사실을 어떠한 잠재적 위험과도 연관짓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 더 맛있는 풀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옐로스톤의 마지막 주요 화산 폭발은 거의 70만 년 전의 일로 인류가 나타나기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옐로스톤 초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알아보죠. 세계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국지적인 자연재해일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 직전에 국립공원 주변의 지면이 상승합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은 섭씨 96도인 지금보다 훨씬 뜨겁게 가열되죠. 게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산성화될 거예요. 마그마는 지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 저수지의 지붕 역할을 하던 바위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고 폭발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용암 기둥과 화산재가 거의 26km 높이까지 솟아오릅니다. 그러고 난 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재를 쏟아냅니다. 용암, 화산재, 가스의 혼합은 섭씨 1000도 이상에 달하겠죠? 또한 약 시속 483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분화구 중심 부근 대기는 최대 섭씨 316도까지 가열됩니다. 하지만 초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는 화산재 낙진일 겁니다. 우산을 꼭 쓰고 방독면을 착용하세요. 이 물질을 들이마시면 폐 속에서 몇 초 만에 유리 시멘트로 변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쟤는 밀도가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건물은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단 며칠 만에 분화구 중심으로부터 약 80km까지의 지역이 3m 두께의 재로 뒤덮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와 인근 지역은 1m 두께의 재로 뒤덮이겠죠? 얇은 화산재 층이 덮는 건 또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심지어 더 멀리 있는 뉴욕, 마이애미, 그리고 토론토까지 이어집니다. 화산재는 물도 오염시켜 마실 수 없게 만들고요. 자동차도 고장이 나겠죠? 한동안 북아메리카로 오가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드디어 공항 보안 검색대에 긴 줄이 사라지겠네요.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면 세계의 특정 지역의 온도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 폭발의 유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유황은 태양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이후 몇 년간 여름이 없을 것입니다. 장마철도 바뀌겠죠? 농업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식량 공급의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는 미국에서만 약 3천조 원의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리고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구와 관찰을 바탕으로 할 때 만약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전형적인 용암의 흐름일 것입니다. 옐로스톤 역사상 이미 3번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210만 년 전, 130만 년 전, 64만 년 전입니다. 가장 최근의 폭발은 라바 크릭 폭발로 명명되었습니다. 그 폭발은 옐로스톤 칼데라를 만들었고 무려 1000세제곱킬로미터의 바위, 먼지, 화산재를 하늘로 뿜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옐로스톤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규모였던 것 같네요. 어쨌든 비록 대폭발이 임박했다고 해도 과학자들은 인류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실마리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 연구원들은 논리적으로 보이는 계획을 제안했는데요. 옐로스톤 초화산을 식히는 것입니다. 이 발상의 시작은 화산이 마그마가 가득 찬 공간에서 단지 70%의 열만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열은 안에 머물러 있죠. 열이 특정한 온도에 도달하자마자 화산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화산에서 열을 35%만이라도 식힐 수 있다면 폭발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그마는 차가운 상태일 때 더 진하고 끈적끈적해집니다. 일단 이 유동성을 잃으면 지표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초화산을 식히는 방법 중 하나는 내부에 물을 넣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산간 지역에 수로 건설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물값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나사 과학자들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10km 깊이의 우물을 파서 차가운 물을 가압급수한다는 제안이죠. 되돌아오는 물의 온도는 약 섭씨 316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산에서 점차적으로 열기가 추출될 거고요. 만약 지열 발전소가 그 자리에 건설된다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겠죠. 생산이 어렵지 않은 덕분에 이 전력은 킬로와트시당 약 1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시추공은 현재 약 12,192m 깊이입니다. 충분한 깊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추공은 지름이 23cm밖에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수천 세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에 비하면 이 구멍은 바늘구멍 정도죠. 또한 화산 폭발을 재촉해낼 위험도 있습니다. 화산을 냉각시킨답시고 마그마 저수지에 구멍을 뚫다가 오히려 저수지의 윗부분을 훨씬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괴되기가 더 쉬워지겠죠? 게다가 마그마 저수지 상부에 축적된 유독가스가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전문가들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외곽 어딘가에서 초화산의 아래쪽을 뚫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위험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상층에 도달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접근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처럼 들리지만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추 작업의 기간은 수만 년이 걸릴 겁니다. 정확히 약 16,000년 정도요. 문제는 이 속도로는 화산을 연간 1m 이상은 냉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화산이 이 프로젝트를 끝낸 후 냉각 상태가 적어도 100년 동안은 유지될지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스톤 초화산을 식히는 작업은 3조 5천억 원이 들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죠. 과학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10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대폭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폭발의 연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은 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과 거의 같습니다. 고려할 만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이죠. 게다가 과학적으로 이런 사건들 중 어떤 것도 곧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기뻐요. 여러분도 기쁘죠? 옐로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것이라고 믿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하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에게 옐로스톤 초화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으로 향하세요.